미래통합당이 3주간의 보이콧을 끝내고 내일 국회 의사 일정에 복귀합니다. 7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식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이에 맞춰서 미래통합당도 국회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에 앞서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큰 틀에서는 원내에 들어와서 투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안이 통과된 후에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지금 목표로 두고 있는 게 일하는 국회법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공수처 출범시키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 두 개 다 지금 사실 통합당과 충돌이 불가피한 부분이거든요. 7월 임시국회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하는 국회에서 핵심은 사실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입니다. 이거 폐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지금 법사위원장이 뭐 여당이 한 상황에서는 아마 야당에서 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뭐 야당이 가져갔을 때는 이거를 존속할 필요가 있지만 여당이 갖고 가는데 굳이 뭐 그걸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마 국회법을 개정해서 아마 매달 임시국회를 할 것 같아요. 지금 6월도 하고 7월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뭐 출석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임위 출석 이런 걸 공개한다든지 하면서 아마 조금 더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는 것 같고 제가 봐도 아마 공수처가 원래는 7월 15일에 출범하게 돼 있는데 뭐 이게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7월 임시국회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이제 쟁점이 공수처법 이제 법상으로 6개월이 되는 시점이 7월 15일입니다. 예. 그때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위헌성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판을 하다가도 위헌 법률 그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진행되는 재판도 중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수처법을 억지로 통과시켜가지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판정이 나면은 대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지 않습니까? 우선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럼 여당 2명, 야당 2명. 그리고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손 치더라도 거기서 또 후보자를 또 이제 추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그래서 이런 것을 마치 작전하듯이 무슨 고지 점령하듯이 7월 15일까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법이 진짜 어렵게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은 강행 처리된 거예요. 절차적으로도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려면은 이제 사실은 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졸속하게 또 성급하게 하게 되면 대혼란이 초래될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조금 싶습니다. 말씀드리면요.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판사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판에서는 뭐 위헌 법률 제청이 되면은 중단합니다. 아니면 뭐 관련 민사재판에서 만약 형사재판 중이면 형사재판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데 그건 판사가 할 일이고요. 국회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위헌 법률 심판이 아마 주장하시는 게 뭐 입법, 사법, 행정 어디도 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국회에서 만든 법을 헌재에서 저는 아마 위헌이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이렇게 사실 어찌 보면 국회 활동 자체를 헌재에서 결정 때까지 기다리느냐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건 헌재의 그냥 역할이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면 되거든요. 법 만든 거기 때문에 집행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판사 시절에 아마 판사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 제가 보기 국회의원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그러니까 야당 몫의 2명을 지금 통합당은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천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어떻게 좀 설득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그거죠. 어찌 보면 위헌 법률 심판 결정 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추천 안 하겠다는 얘기죠. 추천 두세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 추천을 안 하는 방법, 시간 끌고 재판 날 때까지. 통합당 입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만약에 추천을 하더라도 일단 회의에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회의에 들어와도 무조건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저는 아마 어떻게든 뭐 지금 말씀처럼 뭐 어쨌든 미래통합당은 이거 자체에 반대했어요. 계속 반대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이 끌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시간을 끈다 그러면 아마 이 법을 계속 그대로 둬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아마 개정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통합당이 계속해서 이걸 추천을 하지 않으면 뭐 법 개정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합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제 이야기보다는 예. 지금 민주당 이야기를 제가 해볼게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전직 의원이지만 금태섭 의원이 여기에 유일하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금태섭 의원이 상당히 소신 있는 의원이고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금태섭 의원조차도 왜 이거를 반대했겠습니까? 세계 유례가 없는 사실은 무소불위의 대통령 직속 사정기관입니다. 내용도 내용이고 절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강행 처리했는데 이제 다 지난 일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첫 출발을 하는 마당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잘 야당에도 추천을 안 한다. 그러면은 억지로 그러면 공수처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라는 말이 언론에 나오거든요. 이것은 정말 과반수를 슈퍼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되면은 야당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의회 독재고 의회 전횡이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출범하는 마당이라고 하면은 여야가 정말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 있는 법, 특별 비슷한 내용이죠. 특별감찰관 제도. 지금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3년이 지났지만은 있는 법에 있는 특별감찰관조차도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특별감찰관은 아직 임명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공수처법은 그렇게 야당 반대를 그렇게 무시하면서까지 7월 15일 날짜를 맞추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 뭐 지금 공수처가 정당하냐 안 하냐 뭐 특별감찰관 얘기는요 지난 한 1년 동안 계속 해온 얘기라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아마 타입이라 본다 그러면 아마 2명이 반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2명을 추천하는 거거든요. 2명을 추천해서 1명을 임명하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위원으로 들어오시고 그러면 7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 추천한 한 사람, 뭐 여당에서 추천한 한 사람 이렇게 만약에 올리면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타입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 법률 심판 날 때까지 일단은 추천 안 하겠다. 이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럼 역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위헌 법률 심판 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절차를 통합당은 진행하겠죠. 절차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추천을 하는 겁니까? 당연하죠. 당연하고 절차를 진행을 아마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후보 추천위원회를 우선 구성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후보자를 추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아마 밟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들도 좀 많으니까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으로 7월 국회에 복귀를 하면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보이콧하지 않고 참여를 하겠다. 다만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난하게 좀 통과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게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보위가 구성이 안 됐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정보위에서 해야 되는데 정보위를 하려면 국회 부의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럼 이 정진석 의원이 부의장 안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 국회 부의장을 어쨌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이 그다음에 정보위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청문회 할 수 있거든요. 국정원장에 대한.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국회 복귀하면서 저는 이게 간접적으로 보면 뭐 국회 부의장도 선출하겠다 그런 의사를 좀 표명한 거 아닌가라고 선회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번 그 인사에 대해서 돌려먹기 인사다, 회전문 인사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있을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우리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경륜이 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다만 그러면 박지원 내정자의 그 역할, 과거에 남북 정상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심은 햇볕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햇볕 정책이 지난 20년 동안 과연 성공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을 내정자로 임명하면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지만 사실상 햇볕 정책이 사실 현재 상태로 보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곡절이 있어서 박지원 내정자를 뭐 지명했는지는 좀 의아하고 두 번째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경우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이 대북 관계나 또 통일 문제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 인사청문회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막 여러 건 했지 않습니까? 수십 차례가 있었지만은 이 지금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은 뭐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인사청문회 그냥 거치는 통과 의식에 불과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여야 합의로 보고서 채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물론 그 청문회에서 또 여야가 격돌이 있겠지만은 어차피 대통령이 뭐 임명을 강행할 건데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인사청문회에 큰 저는 방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이야기가 나와서 최근에 홍영표 의원이 청문회법 개정해야 된다라는 네네.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 그리고 정책 검증 이걸 두 개로 좀 분리를 해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발의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적용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네네. 필요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식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아마 윤리 도덕 검증 굉장히 오래 모든 기관, 뭐 검찰이라든 경찰, 뭐 국세청 다 동원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공개로 합니다. 예. 그리고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부분, 과거에 본인이 했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하는 거거든요. 저도 뭐 그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 이제 언론이라든지 국회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녀 문제라든지 뭐 학위 논문 문제라든지 예. 뭐 이렇게 해서 사실 그게 어찌 보면 장관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그 안은 앞으로 아마 국회법 개정이라든지 인사청문회법 개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제가 뭐 약간 우스개 이야기인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은 아까 그 홍영표 이제 의원이 사실은 지난 국회에서 이런 안이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도 다 주장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야당, 지금 여당에서 적극 반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왜 그럼 또 이걸 추진하는지 뭔가 도덕성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입장이신지?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일리가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예.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을 생각해 볼 때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와 함께 현 정부에 대한 대북 정책 그리고 윤미향 의원 그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민주당은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 사실 초반에 원구성 협상과 관련돼서 서로 협상을 주고받을 때는 이런 국정조사 관련된 카드도 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입장이신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쨌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합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합의를 한다 그러면 뭐 야당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왔던 게 어쨌든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 같은 게 있을 건데요. 윤미향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항상 국정조사 문제 나올 때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니까 사실 법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북관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볼턴 자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그럼 뭐 볼턴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분들이 대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 불가능한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이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구성 그 당시에 가합의했던 안을 야당에서 어찌 보면 이제 뭐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얘기하기는 좀 때는 늦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국정조사도 그렇고 특검 요구, 최근에는 그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도 요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통합당 단독 의석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저희가 어떤 정치적 의도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예. 국회가 살아있는 모습을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국민들이 관심 있을 때가 국정감사예요. 그럼 국정감사 시즌이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은 상임이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검을 하는 것은 의례이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당이 저는 참 답답한 것이 의석수도 과반수가 아니라 거의 180석이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잘 돌아가려면은 조금 떼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부자가 나 혼자 다 차지하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부자한테 손해가 갑니다. 다수당한테. 왜 이런 거 가지고 국정조사나 특검을 거부를 하는지. 그러니까는 모든 면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아예 다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런 이미지를 보이니까 의회 독재다 또 전횡을 한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여당이면은 좀 야당을 품어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제 특검이나 이제 아까도 계속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얘기 나오는데요. 그게 어찌 보면 약간 공수처하고 약간 상충됩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공수처가 상설 특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비슷한 유사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데 다시 또 특검법 발의한다? 그럼 이제 뭐 공수처는 뭐하러 만드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이 공수처를 대안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아마 지금은 공수처를 만드는데 구성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장관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죠. 그 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내일쯤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부분적인 수용을 할 것 같다라는 네네. 건데 그렇게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가지를 지시한 거죠. 1번은 일단 자문단 회의하지 마라. 2번은 일단 총장은 수사 지휘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아라 이 얘기인데 뭐 1번은 아마 큰 의의가 없는 것 같고요. 2번 결국은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말고 보고만 받아라.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특임 검사 유사한 겁니다. 근데 이걸 받을 건가 말 건가인데 저는 아마 뭐 전면적으로 받는다든지 전면적으로 안 받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뭐 재주의 요구를 한다든지 이제 일단 거기 검사장 회의에서의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그렇죠. 하시는 왜냐하면 거죠. 나오는 얘기 보면 예. 아마 이제 그 검찰청법에 보면은 12조 이하인가에 보면 아마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이 있어요. 예. 그걸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저는 아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검찰총장 어쨌든 보면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거는 불가피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마 제지 명분은 좀 약하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검찰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여당의 저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우선 네이밍을 검언 유착 이렇게 지금 치고 나가서 언론에서도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럼 뭐 검찰하고 또 검사하고 무슨 기자하고 뭐 아주 뭐 공모 관계가 있었냐?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른바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검사장한테 어떻게 보면은 법률가인 제가 볼 때는 누명을 씌워서 계속 혼내고 뭔가 수족을 팔다리 자른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좀 답답한 것은 그렇게 윤석열 총장이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임명할 때는 뭐 아주 박수도 치고 아주 칭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해라. 강직한 검사다. 근데 그 이후에 조국 사태 이후로 윤석열은 이 정부의 눈에 가시가 된 겁니다. 윤석열 이제 퇴출을 시키고 싶은데 그냥 정치 공세를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간단해요. 퇴출시키려면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도장 찍어서 해임시키면 되는 겁니다. 또는 지금 슈퍼 여당인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경우에 국민들이 볼 때 힘이 센 사람이 그냥 억울한 사람을 억지로 뒷골목에서 막 혼내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참아 못하고 그냥 애둘러서 계속 추미애 장관이다 또 무슨 국회의원들이다 뭐 여러 사람들이 파상적으로 격가지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 찍어내는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정황들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지금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고 내일 결과가 보고가 될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좀 보고될 거라고 아까 보시나요? 좀 잘 지적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총장 지휘권을 발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지휘권 자체는 제가 언론을 보니까 대부분의 검사장 회의의 결론은 그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이 위법이다. 검찰정법 8조가. 왜냐하면 검찰정법 8조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지휘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아니 거죠. 서울중앙지검 검사한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아시다시피 총장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법계 국가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아주 뭐 몇십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우리도 딱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그 총장 지휘권이 적법하다라고 하면은 추미애 장관은 어떤 경우에서도 총장 지휘권을 발동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마지막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예. 보통은 총장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예컨대 기소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볼 때 이것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마라. 이렇게 기소 불기소의 사안에서 하는 것인데 추미애 장관이 지금 발동한 것은 뭐냐면은 사건 배당 아주 지엽적인 문제에 관해서 시시콜콜하게 지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있을 수 그래서 없는 수사 일이죠. 자문단과 관련해서는 수용을 하겠지만 수사 지휘권 제한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거부하는 쪽으로 의견이 전달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래 하셔가지고 예.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동안 어쨌든 뭐 지난번에 천정배 장관밖에 한 적이 없다. 서면으로는 그렇죠. 서면은 그동안에 보면 사실은 뭐 검찰에 계셨겠지만 민정수석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어찌 보면 거의 뭐 수직 계열화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두로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면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정배 장관은 그때 구속이냐 아니냐 이걸 했던 건데요. 사실은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 사무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뿐만 아니라 다른 거.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수사의 범위거든요. 수사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거를 뭐 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문제뿐만 아니라 어디서 누가 수사하느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뭐 그 서울중앙지검 검사들한테 지시했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검찰총장한테 얘기한 거죠. 현재 수사 그냥 하게 놔두고 검찰총장은 지휘하지 말고 보고만 받아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걸 어떻게 그 중앙지검에게다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수사 결과를 보고를 받고 나서 수사 결과가 아니라 그 회의 결과를 보고를 받고 나서 입장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 검사장 회의라든지 지검장 회의는 어떤 법적인 기구는 아니에요. 그렇죠. 의결 기구도 아니고요. 예. 자문만 구하는 건데 자기가 혼자 결정하면 좀 이제 모양이 좀 아니니까 어쨌든 명분 쌓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찌 보면 이제 그 검찰청법 7조에 보면 2항에 보면 이제 이의제기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소속 상급자의 지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법무부 장관은 제가 보기에 검찰총장의 소속이라는 게 하나의 기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속 상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아마 이의제기하는 형식이 이의제기 자체가 제가 보기에 아마 지시 불이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검찰총장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지의 어떤 근거라든지 아니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럼 아마 이게 부당하기 때문에 제지해 주십시오. 지금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엔 지시 불이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앞으로 또 추미애 장관의 대응도 또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굉장히 좀 그렇게 길어질 되면 수도 예를 들어 있겠네요. 지시 불이행만 갈지 아니면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 감찰이라든지 징계라든지 갈지는 제가 보기에 아마 윤석열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따라 가지고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뭐 제가 더 시간이 많으면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검사장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전국 검사장은 전국 검사들의 대표입니다. 그럼 검사는 법 집행기관이고 검사가 법을 집행할 때는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의 결론이 추미애 장관의 총장 지위는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라고 만약에 결론이 나면은
그 수많은 전국 검사를 대표하는 검사장 회의의 결론이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추미애 장관 혼자의 그런 결론이 맞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은 사실은 정치권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그렇게 이제 윤석열 총장은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재주의 건의를 하든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또다시 총장을 그거 할 때는 윤석열 총장은 사표를 쓰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임기제 2년을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을 그렇게 정치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해서 그렇게 네. 몰아내려고 하면은 검찰총장이 어떻겠습니까? 사표 쓰는 수밖에 없는 한마디만 알겠습니다. 더 하면요. 수사 예. 지휘권이 뭐 위법이다 하는데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검찰청법 12조 2항에 검찰총장이 어쨌든 검사들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는데 그걸 침해한다는 건데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하면은 밑에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당연히 제한이 되죠. 근데 그거를 법 위반이다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오전쯤에 그 검사장 회의 결과가 좀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가 될 것 같고요. 이르면 당일날 윤 총장 스스로의 입장에 대한 발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식은 저희가 또 바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